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카포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팔이 치과 거르는 방법 경험담. 일주일 전에 잇몸에 무르기 차올라서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동네 치과를 방문해서 치료할 예정이었으나 예비 재수가 좋다고 추천한 치과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진료받고 오셨던 곳이라 예비 재수가 추천한 치과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멀쩡한 이빨을 신경치료한답시고 다 조져놓은 관계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일을 일대로 못하고 개고생한 것을 경험담으로 몇 글자 적고자 합니다. 형 결혼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과잉 진료하는 돌팔이 치과의 특징과 거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치과 건물이 신식 건물에 존나 크다. 돌팔이 치과의 특징 중 하나가 치과 건물이 으리리한 신식 건물에 으리리한 실내 인테리어에 건물 전체가 치과 건물일 경우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생각됩니다. 직원이 많은 치과일수록 여러분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치과라 보시면 됩니다. 찐 오리지널 치과의 경우 한 동네에서만 최하 5년 이상 유지되어 있는 치과일수록 가성비 좋은 진료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치과는 오래된 상가 구석에 처박혀 있다 보니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 여상당 실장이 있는 치과. 돌팔이 치과의 특징 두 번째는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여상당 실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생네한테 추천받는 치과 역시도 여자 상당 실장님이 있는 치과고요. 여 실장이 있는 치과 같은 경우 여 실장이 미인계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영업합니다.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뭐하는데 얼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삥을 뜯기 위해서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3. 원장이 방송 매스컴에 많이 타거나 대외활동이 많은 치과. 치과도 한 동네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난히 원장이 방송 매스컴 많이 타가지고 고객을 유치시키려 하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많이 탄 치과일수록 원장 실력이 경쟁한 치과보다 실력이 존나 형편없다는 것을 인증해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원장이 외부로 대외활동을 많이 나가거나 무료 왕진 봉사를 많이 나가는 치과가 빼박 돌팔이 치과라 보시면 됩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로 왕진을 다닌 경우가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타먹고 무료 봉사로 왕진을 다녀오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님도 따고 뽕도 따는 셈이죠. 찐 치과의 경우 오롯이 자기 실력으로 단골 환자를 끌어모으는 특징이 있고 그분들은 대외활동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네 치과 방문하는 환자 받는 것도 벅차요. 4. 뭐 조금 이상 있다고 신경치료 및 임플란트 강요하는 곳. 치과들이 신경치료나 임플란트만 무조건 강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치과 치료 비용 중 가장 비싼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할수록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과 특징 중 하나가 충치가 조금 있는 걸 심각한 거이기 마냥 부풀리고 당장 안 하면 인생 망한다는 듯한 드립을 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말로 유도를 합니다. 보통 레진으로 끝낼 법한 퉁치 치료를 크라운 치료에서 멀쩡한 생리의 신경까지 다 조져놔가지고 평생 치통으로 고생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플란트 역시도 신중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최하 200 이상 부릅니다. 이 외에도 이상한 의학용어 래퍼 마냥 읊조리고 옆에서 간호사가 수첩에다 받아 쓰거나 치료 시급하다고 당이 무조건 진료 강요하면 여러분들께 덤탱이 씌울 계획이 되어 있으니 빤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가지 씌우는 돌팔이 치과 거는 법에 대해서 경험담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심지어 여러분께서도 돌팔이 치과 잘못 걸려서 돈 날리고 멀쩡한 생리 신경치료 한답시고 다 조져놓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빨은 평생 갑니다. 그냥 가성비 있게 필요한 것만 진료해주는 병원이 참된 찐 치과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분 얘기는 살짝 걸으셔야 합니다. 이분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 얘기를 좀 그 썰을 그동안 오랫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좀 싼 티가 많이 납니다. 예. 닉네임에서도 알듯이 약간 경험담에 싼 티가 많이 나요. 이분은 좀 스스로 빌런임을 좀 자처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굉장히 주관성이 도드라진 글이야. 예. 주관성이. 이분은 누구보다도 좀 트러블이 심한 곳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
예. 왜냐하면 치과가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보통 내과나 외과는 거의 좀 실력이 비슷한데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실력 편차가 많이 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치과하고 한의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이분 말도 무조건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치과는 특히 고인물 분들이 좀 내공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고인물. 오래 하신 분들. 왜냐하면 치과도 이거 손기술이란 말이죠. 나름의 손기술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치과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난 재주가 있어야 돼. 손재주가. 사담을 말씀드리면 저도 자주 간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사랑니 하나 발치했고 재작년에 사랑니 하나 발치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스케일링을 하러 가요. 예. 거기는 이제 치과 원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그 다 여자 직원인데 잘하세요. 그분도 일하신 지가 여기 개업하신 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야. 예. 근데 이분 굉장히 좀 실력 있는 게 사랑니 같은 거 별로 힘들거든요. 사랑니 같은 거. 사랑니도 이게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또 매복 사랑니라 가지고 힘든데 그 직접 하시더라고. 그 한 군데서 오래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병원 가면 막 그렇게 화려하고 하지 않거든요. 병원 가보면 약간 왜 동네 오래된 병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양 냄새 나고 소파도 약간 오래돼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데 저는 하면서 불만이 없었거든요. 뭐 사람마다 치과를 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런 거에 뭐냐 요즘에 보면 치과 의사마다 컨셉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 치과 의사는 뭐냐 하면 그냥 최대한 일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 일을 살리는 쪽.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사가 좋은 치과 의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살리는 쪽. 어떻게든 살려서 최대한 써먹는 쪽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컴퓨터처럼 최대한 어떻게 부품만 교체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이 컴퓨터 살리는 거야. 쓸 만큼 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빨이 최대 이뻐 보이게 만드는 거. 사실 이빨이 요즘 보면 미용으로 많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용을 하면 돈이 많이 깨져요. 이빨 예뻐 보이고 가지런하고 뭐 썩은이 안 보이고 미백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돈이 많이 깨져. 네. 이런 쪽으로 하면 뭘 해야겠어요?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최근에 지어진 치과들이 보통 발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발치를. 왜냐하면 뭐 예뻐 보이는 거 있잖아. 아무래도 오래된 이빨은 좀 이도 누렇고 이제 치열이 안 맞으니까 최대한 치열 고르게 하면서 예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됩니다. 네. 빼고 새로운 걸 갈아 끼워야 돼. 그리고 보통 새로운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치과마다 다르겠지만 임플란트만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 말고 또 유도하는 게 있어. 바로 뭐냐? 라미네이트예요.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도 임플란트 못지않게 돈이 많이 깨집니다. 물론 임플란트 더 많이 깨지겠지만 라미네이트를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해요. 연예인들 보면 치아 가지런하죠. 원래 가지런한 게 아니야. 예. 라미네이트가 뭐냐 하면 기존에 낡은 이빨을 갈아요. 갈아서 이제 그런 뭐 이빨 누런 부분 이런 갈아가지고 이빨 얇게 만들어. 그 사이 얇게 만 틈이 생길 거 아니야 사이에. 틈이 생긴 부분을 레진 같은 이제 이빨 있잖아요. 이빨 그 모형을 따가지고 그걸 붙이는 거예요. 본드처럼 붙여가지고 맞추는 거야. 그 연예인들 대다수가 이 라미네이트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라미네이트를. 그래서 이빨이 다 가지런하잖아. 이빨이 가지런한데 웃는 게 뭐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빼박 라미네이트예요. 예. 내년에 아무래도 이빨을 보여주고 치아가 고스란히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야 뭐 정말 심한 거 아니면 뭐 치가 뭐 치열이 약간 이상하든 뭐든 뭐 벌어지든 신경 안 쓰잖아. 근데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방송에 노출하다 보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왕이 나올 거면 치아 가지런한 게 낫다 보니까 라미네이트.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 라미네이트를 같이 유도하죠. 열받긴 하겠네요. 열받긴 합니다. 이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애초에 카푸님이 이빨이 건강하지 않았군요. 예, 카푸님 이빨이 건강하지 않았어. 보통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제 카푸님 나이가 30 중반이죠. 보통 저 나이 되면 이빨 여기저기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예, 무럭이 찼다는 거 뭐냐 하면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아무래도 이제 이빨에 좀 지장이 가는 것들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 먹고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먹질 않습니다. 예, 땅콩도 안 먹고 뭐 사탕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단단한 거 아예 먹지도 않아요. 찌긴 것도 안 먹어. 단 것도 안 먹어요. 예. 이빨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돌뼈 같은 건 아시고 오돌뼈 씹었다 이전에 한번 어금니 박살났단 말이야. 저도 어금니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저도 어금니 떨어져 나가지고 한쪽은 둘 다 지금 어금니가 한쪽은 썩었고 한쪽은 그때 어금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돌뼈 씹어가지고 그래서 한쪽은 은으로 은니로 씌워놓고 또 한쪽은 이제 레진으로 덮어놨습니다. 둘 다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은으로 씌워놓은 곳은 한 10년 됐고 레진한 곳은 한 7년 된 것 같아요.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은으로 씌울 때는 한 25만원 준 것 같아요. 25만원 준 것 같고, 레진 할 때는 한 4, 5만원 끝난 것 같아. 예.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돈 든 거 같지는 않아요. 저는 발치까지는 안 갔으니까. 아직까지 발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치과가 좀 문제 있긴 하네요. 근데 뭐, 모든 새로 지어진 치과가 다 문제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치과 의사분이 실력이 부족한 거 맞네. 이거 좀 내공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치과라는 게, 이게 좀, 치과 의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역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자를 다루고, 이제, 이빨마다 다 다르잖아, 여러분. 사람마다 치열이나 썩은 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행착오와 데이터베이스 쌓여야 될 거 아니야. 많은 환자를 다루면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닙니까? 많은 환자들 충실히 취재해보고, 발치해보고, 사랑니 빼보고 하면 엄청나게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감각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치과는 웬만하면 고인물 치과분들이 맞습니다. 진짜로. 고인물. 오래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하신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 못 이겨요. 네, 못 이깁니다. 이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치과는 엄연한 좀 테크니션 분야예요. 테크니션.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빨의 치료한 능력.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치과 의사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살리는 쪽. 그러니까 치료 부위를 최소화하고 신경 치료를 하되 최대한 적게 갈고 그래서 최대한 적게 남겨서 살릴 수 있는 거 살려가지고 그 이빨을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좋은 의사예요. 제가 가는 병원도 그런 좀 의료 마인드를 가지신 치과 의사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여기만 그러겠지, 여기만. 이게 짱나는 게 뭐냐면 저기 짱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임플란트 뭐 발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병원을 오래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기 짱나는 게 뭐냐면 뭐 임플란트 해보시면 아시고 신경치료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하고 그 속고로 박아놓고 다음날 또 가가 또 하나 하고 이게 정말 귀찮아. 이게 귀찮아. 발치하는 거는 또 발치하고 나면 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발치하고 나서 이제 그 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홈 이제 메꿔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또 본뚜가 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돈도 돈이지만 그 스케줄 잡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빨 비어있는 상태로 또 놔두면 음식물 끼고 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그리고 어금니가 정말 중요하지. 어금니가 음식 먹을 때 한 번씩 다 거치는 곳인데 짜증나긴 하겠습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가지고. 근데 치과가 정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치과 창업하는데. 예, 엄청 많이 듭니다. 10억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더 들어야 됩니다. 더 들어갑니다, 이게. 치과 장비가, 장비값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가격이야.
부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파트 한 세네 채는 갈아 넣어야 될 거냐, 아마? 치과는 창업비 엄청 많이 들지. 치과 기계 자체가 어찌 비싼데. 우리 왜 앉아서 왜 진료보는 거 있잖아. 그 장비 만드는 것만 해도 거의 뭐, 차 한 대 값 들어갈걸,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근데 이건 좀 문제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든 치과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새로 세워진 치과가 이럴 가능성이 좀 큰 건 사실이야. 뭐 좀 우리 카퍼님이 좀, 논조가 좀 강하긴 하지만, 근데 이해는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저렇게 새로 지어진 치과 같은 경우에는 차업비가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보통 치과라고 하면 50평, 60평짜리 건물 하나를 층을 통째로 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딸리는 뭐 식구들 치의공사도 있을 테고, 업무과 직원도 있을 테고, 조무사 있을 테고, 그러면 딸리는 직원들 몇 명이야. 거기다 건물 월세에다가, 그리고 저 장비 같은 것도 할부로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이 정말 엄청나요. 내가 봤을 때 수만 샤도 2천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레진, 아말감 해가지고 돈이 되겠냐고. 돈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든 발치해야 되거든. 좀 메꾸려면.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여상당 실장.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실장님은 굉장히 좀 풍채가 좋은 그 주부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인자하게 잘하세요. 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치과 의사면 처음 할 때부터 같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푸근한 인상이거든. 예. 뭐 양치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치실 같은 거 추천드리고, 어, 나이 먹으면 치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치간 칫솔 같은 거 좀 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추천하거든요. 뭐, 이빨 덮여내는 얘기인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 미인계를 이용한다. 보통 이거 성형외과 아닌가, 성형외과? 보통 성형 쪽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요. 보통 성형외과에서 보면 있잖아요. 보통 상담실장 누가 하냐면 그 병원에서 성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죠. 성형을 제일 많이 했는데 말을 잘하시는 분 있잖아. 성형해가지고 굉장히 예뻐지고 말을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상담실장을 안 치거든요. 왜냐 자기가 진짜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눈하고 코하고 다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부작용도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남자들 인기가 많아요. 그럼 여자분들 혹할 거 아니야. 근데 치과는 이럴 필요가 있나? 좀 특이하긴 하네요. 방송 매스컴 많이 탄다. 사실 이것도 좋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실력 좋은 분들은 방송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쪽 분야에서 실력으로 전평이 나 있고 기술이 좋은 분들은 굳이 방송이 안 나와. 왜냐면 나올 시간이 없어요. 보통 이제 쇼닥터라고 하죠. 쇼닥터. 방송에 나와가지고 왜 예능인처럼 행동하고 뭐 홈쇼핑에 나오고 그런 분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료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는 나와가지고 막 방송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주객 전도지 않습니까? 뭐 남들 실력이 없어가지고 방송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 때문에 이제 병원 방문한 환자들을 니즈를 충족 못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스케줄 빡빡한데 나 방송촌 잡혔다고 오전 뭐 진료복이라는 거 다 째버려요. 그럼 병원에 온 환자들을 뭐라 생각할까 과연? 초심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경치료면 임플란트. 근데 신경치료는 해야 됩니다. 신경치료는. 근데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빨 보면 이제 플라그레가 시커먼 거 있잖아요. 선 같은 거 있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치료 안 해도 돼요. 치료까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갈가 먹어가지고 좀 균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건 신경치료해야 돼. 이거 뭐냐 하면 이빨에 좀 까만색 테두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막 파가지고 신경치료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약간 이상이 있는 건 통증이 안 느껴져. 이것도 치과 의사마다 주관이 좀 다른데,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뭐 아직 뭐 통증 안 아프죠? 안 아프면 나중에 좀 더 심하면 얘기해요. 좀 더 심하면. 살짝 여기 좀 까만 줄 가 있는데, 뭐, 딱히 문제 없으면 안 다룰게요. 보통 넘어가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 우리 이빨을 신경출하게 파버리면 이빨이 다시 납니까?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 이빨은 이제 재생이 안 돼요, 여러분. 재생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빨 이거 다시 뭐 드릴로 쭉 파버리면 다시 나오나? 안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치과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빨이 더 이상 재생이 안 된다는 거. 매울 수 있어도.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신경 치료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아말감 이런 거 하게 되면 외형이 변하잖아, 이게. 그 이제 이빨 이 벌렸을 때 좀 티가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정말 심한 게 아닌 이상은 안 건드려, 이게. 예. 왜냐하면 그거에 뭐냐면 아무래도 충격 치료하면 이빨에 갈 수밖에 없어. 갈면 여유있게 간단 말이야. 드릴로 다다닥 가버리면 그 간 부위는 다시 나지 않아, 이게. 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임플란트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우리 임플란트가 하고 나면 더 아파, 이게. 외관상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멀쩡한 일이 있잖아요. 그 썩는 것보다 더 아파, 이게 나중에. 임플란트는 당장 할 때 모르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통증이 다들 나이 먹고 나서 아무래도 뼈에다 그냥 강제로 박은 거잖아, 나사 쪼여가지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치과에서는 좀 오래된 치과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빨상 뭐 이렇게 예뻐 보여야 된다, 치열이 가진하다 이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 이빨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데보다는 이빨을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가자.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견적을 많이 뽑지 않는데. 근데 보통은 제가 보면 병원 쪽에 오래 못 남으신 분들 있죠. 고인물 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인물 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뭔가 큰 놈 보이겠다는 마인드가 없어. 그냥 자기 직업이 좋은 거고, 예. 양심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새롭게 이제 개업하신 분들이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저분들이. 그래서, 치과는 뭐, 가깝다고 막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오래 하고, 뭐 검증이 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카포님 이제 치료받은 거 많이 받으시고. 예, 경험담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